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표준 발음법이란 문자로 적힌 말을 어떻게 소리내어 발음할지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절 끝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받침이에요. 받침. 받침은 기니, 디리, 미비, 이응 이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됩니다. 그래서 쌍기역도 발음이 되는 것은 기역이고요. 비읍, 시읒은 비읍, 시옷은 디귿, 치읓도 디귿입니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받침 발음은 무조건 이 7개의 자음으로만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비음하고요.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과 만나서 발음상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요. 여기서 바뀌는 비음은 이응, 니은, 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기역이 비음하고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도 기역이 니은하고 만나서 이응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원래 읽는이죠. 읽는. 그래서 읽는이라고 하는 기역이 됐다가,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됐다가 기역이 니은하고 만나서 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읍이 니은하고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고요. 있는지인데요. 있는지. 있는지는 쌍시옷이 디귿으로 갔다가 니은하고 만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현상입니다. 다음 유음하요. 유음하는 니은과 리을이 나올 때. 그래서 니은, 리을도 괜찮고요. 리을, 니은 이 순서 다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자, 다음은 구개음하고요. 구개음하는 디귿이 이랑 만나면 지읒이 되고요. 티귿이 이랑 만나면 치읒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이랑 만나서 지읒이 됐고요. 디귿이 이랑 만나서 지읒이 됐고요. 디귿이 이랑 만나서 지읒이 됐고요. 그 다음에 티귿이 이랑 만나서 치읒이 됐고요. 티귿이 이랑 만나서 치읒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뭐 제 몇 항 이렇게 나오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 18항 기읍,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음화예요. 그래서 기읍이 이응으로 지읒이 원래 낱말이라고 할 때 중간에 디귿으로 한번 갔다가 디귿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쌍기읒, 키읒, 기읒, 시읒, 리을, 기읒은 기읒으로 바뀌고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히읗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피읍,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읒은 비읍으로 바뀝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니은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미음으로 이제 여기는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자, 그 다음 붙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항에다가 붙이는 무언가인데요.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책 넣는다. 기역이 이응으로 갔죠. 리을 기역 이응으로 갔죠. 시옷 니은으로 갔죠. 비읍 미음으로 갔죠.
그래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체킹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는데요. 미음, 이응 볼게요. 미음에 오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미음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이응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이응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미음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그리고 기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갔다가 기읍하고 니은이 만나서 다시 이응으로 바뀐 사례고요. 여기 백리도 백리 갔다가 백리가 돼요.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갔다가 기읍하고 또 다시 니은하고 만나서 기읍이 이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갔다가 비읍이 니은하고 만나서 미음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심리고요. 심리는 리을이 니은으로 갔다가 비읍이 니은하고 만나서 다시 미음으로 갑니다. 제20항이요. 자, 제20항은 유음하고요. 유음하는 니은이랑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니은이 리을로, 니은이 리을로. 첫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이나 리을 티귿에 연결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 그래서 니은이 리을과 만나서 리을이 된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 한 번씩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이원론, 입원료, 구근류. 이해됐나요? 그래서 한번 표시도 해보고 한번 읽어보고. 다음 22항이요. 22항은 이것만 봐주세요. 피어도 되고 피어도 됩니다. 되어도 되고 되어도 됩니다. 이오도 되고 이오도 되고 아니오도 되고 아니요도 됩니다. 그리고 된소리인데요. 된소리는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오는 아이들은 된소리가 된다는데요. 국밥, 옷장, 밥상. 지금 여기서 바뀐 거는 시옷이 디귿이 되고 여기서 바뀐 시옷이 디귿은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된소리예요.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된 어미어. 안따, 점지, 넘고. 여기도 된소리입니다. 밥지, 할따, 밥고. 그 다음 계속 된소리인데요. 여기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발달, 결속, 몰지각. 그리고 허허실실, 절절하다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다음 관형사형으로 리을 뒤에 연결되는 또 기니비 시읒 지읒은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할 것, 할 짓, 할 사람. 그리고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고요. 리을 받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걸, 할 밖에, 할세라, 할수록, 할지라도, 할지언정, 할진대. 다음 29항이요. 29항은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일 때 니은이 첨가된다. 그래서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솜잎을 니은이 들어갔죠. 나뭇잎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릴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니은이 들어가서 발음은 그렇게 하는데요.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어서 이죽, 이죽, 야금, 야금, 검열, 욜랑, 욜랑, 금융. 이거는 외워주세요. 또 붙임이 나오는데요. 붙임은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리을이 됩니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솔립, 니은이 첨가돼서 솔립에서 솔립이 되고요. 물약, 물약도 니은이 첨가됐다가 리을로 바뀌고요. 그리고 불일치도 니은이 첨가됐다가 리을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인데요. 한일, 니은 추가. 여기도 니은 추가. 36, 니은 추가. 그리고 3년대, 니은 추가. 먹은 년, 니은 추가. 할일, 리을 추가. 아까 리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잘립다, 리을. 26, 여섯, 리을입니다. 1년대, 리을입니다. 그리고 먹을 년, 리을입니다. 예외 외울게요.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이때는 니은이나 리을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고요. 표준발음법은 총 30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이, 시옷이 붙는 단어는 이와 같이 발음한다는데요. 그래서 요게 아까 우리 그 된소리를 만드는 그 애들이었습니다. 쌍기읒,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된소리로 시작하는 기디, 비, 시, 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 시옷이 올 때는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새길, 빨랫돌, 콧등, 깃발. 여기 지금 까 되는 거 알겠죠? 까, 길, 돌, 등, 깃발. 다음 사이시오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면 니은이 됩니다. 콧날, 아랫니, 툇마루, 뱃머리. 중간에 나오는 콧날에서 디귿이 되는 것은 음절 끝소리입니다. 이것도 음절 끝소리고요. 이것도 음절 끝소리고요. 이것도 음절 끝소리입니다. 그래서 음절 끝소리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되는 거니까 2번씩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이시오 뒤에 이가 결합될 때는 니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있죠? 이 보이나요? 이. 그래서 이가 결합이 되면 니은,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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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이해됐나요? 자, 다음은 시제고요. 시제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우리 짚고 넘어갈게요. 시제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요. 발화시가 있고 사건시가 있습니다. 발화시는 화자가 말을 하는 시점이고요.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고 비가 왔어요. 이전에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현재는 말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 비가 온다. 미래는 말하는 시점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다음은 시제 표현 형식이고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에서 어떤 것이 시제를 표현하냐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엇, 앗, 엿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쌍시읒, 앗, 엇.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요. 는다, 니은다, 다은다. 그래서 는다, 니은다. 그 다음 미래 시제요. 겠다, 뭐뭐일 것이다. 겠다, 뭐뭐일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가다라는 기본형이 과거형, 갔다가 됐다가 현재형은 간다고 미래형은 가겠다, 갈 것이다고요. 먹다는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먹을 것이다. 오다는 왔다, 온다, 오겠다, 올 것이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시제가 과거인 거예요. 과거는 at,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죠? 다음 미래 시제요. 미래 시제는 할 것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갈 것이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인 거예요. 현재는 는다예요. 는다. 그래서 니은다. 다음은 시제가 잘못 연결된 건데요. 책을 읽는다. 맞고요. 밥을 먹었다. 맞고요. 나는 편지를 쓰겠다는 건 미래가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 떠난다는 걸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입니다. 는다죠, 는다. 다음은 피동 표현이고요. 피동 표현은 주어가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표현으로요. 뭐뭐 되다, 뭐뭐 지다 처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위나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는 이히리기, 되다, 지다 등이 붙고요. 그래서 먹다에 희가 붙으면 먹히다, 앉다에 기가 붙으면 앉기다, 열다에 리가 붙으면 열리다, 부수다에는 부서지다 라고 해서 지다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쓰다는 쓰이다인데 쓰이다 여기 이가 붙었죠. 그래서 음식이 먹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문이 열리다, 창문이 부서지다, 글이 쓰이다. 그래서 주어 역할이 능동문은 주어가 행위자인데 피동문은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었다. 엄마가가 주어고 행위자입니다. 근데 피동이 되면 주어가 문인데 문이 행위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주어는 그는, 나는, 친구가죠. 그는 닫았고 나는 깨웠고 친구가 마셨습니다. 자, 이것은 능동이고요. 창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피동입니다.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 열린 것이니까요. 이번 문제도 피동 표현이고요. 피동 표현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문이 바람에 의해 닫혔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어가 아이가 열었다, 고양이가 잡았다, 나는 안았다. 그래서 다 능동입니다. 다음은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인데요. 글이 잘 읽혔고 유리가 깨졌고 문이 잠겼습니다. 이것은 다 주어가 동작을 당한 거고요. 학생들이 청소했다는 능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인데요. 문이 누군가에 의해 열렸다가 피동 표현입니다. 형이 앉혔고 우유가 있고 선생님이 여셨습니다. 여기서 형이 동생을 앉혔다는 건 뒤에 배울 건데 이건 사동이고요. 나머지는 우유가 냉장고에 있다는 상태 표현을 한 거고요. 선생님이 문을 여셨다는 건 능동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바로 사동 표현이고요.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키거나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동 전미사가 있는데요. 이희리기 우구 추입니다. 그래서 먹이다, 웃기다, 살리다, 태우다, 알리다. 그리고 하게 하다의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에게 책을 읽게 했다. 하게 한 거죠. 아이가 책을 읽도록. 선생님이 학생을 일어나게 했다. 이것도 하게 한 거죠. 자, 사동 표현의 예를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재웠습니다. 하게 했죠. 이것이 바로 사동입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고요. 아이가 넘어졌다는 스스로 넘어진 거니까 또 이것도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다쳤다는 피동입니다. 그 다음 사동 표현은 그는 친구를 웃겼습니다. 이게 바로 사동입니다. 아이가 울었다. 울었다는 능동. 창문이 열렸다. 이것은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 꽃이 떨어졌다.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능동입니다. 그 다음 사동 표현이 아닌 것은인데요. 강아지를 앉혔고 시켰죠. 학생을 일으켰고 시켰죠. 동생에게 말을 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다 사동이고요. 아이가 넘어졌다는 것은 능동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거는 능동입니다. 사동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은요. 형이 동생에게 숙제를 하게 했다입니다. 아이가 우유를 마셨다는 것은 능동,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건 피동. 전화가 끊겼다. 끊겼다도 전화 입장에선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입니다. 다음은 높임 표현이고요. 높임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 상대나 문장의 주체 혹은 객체를 높이는 표현 방식입니다.
높임 표현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상대 높임법.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결 어미로 실현이 되고요. 밥 먹었어. 이거는 반말, 낮춤이고요. 하셨습니까? 비읍, 니까가 나오면 높임말, 격식체고요. 그 다음에 하셨어요. 이렇게 요로 끝나면 비격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표 한번 봐주세요. 비격식체가 요예요. 요로 끝나면 비격식체. 그리고 반말체가 가. 극존칭 하십시오. 가십시오. 두 번째는 주체 높임법이고요.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장의 주어가 할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할머니, 의사 선생님. 그래서 주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격조사가 깨서고요. 다음 특수 어휘가 있고요. 그게 시가 보통 많아서 셔, 십, 개십, 잡수, 둘러보신다 할 때 신. 그래서 잡수다가 바로 특수어입니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 등 행위의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깨가 들어가면 됩니다. 깨. 그리고 뵙다, 들이다, 여쭙다. 배, 들였, 엽주, 들였, 올렸, 들였습니다. 높임법도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주체 높임법은요. 깨서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3개는 객체입니다. 배웠고, 들였고, 만났습니다. 다음 객체 높임법이요. 객체 높임법은 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깨서가 나와 있는 건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나를 깨웠다는 건 높임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상대 높임법이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요입니다. 다음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한 문장인데요.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 그래서 시로 높이고 깨서로 높인 것. 바로 이게 주체 높임입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높임이라고 묻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잡수셨다. 그리고 회장님께 선물을 주었다가 아니라 드렸다. 다음 객체 높임법이고요. 객체 높임법은 깨, 그 다음 드렸다. 그래서 5번은 4번이고요. 깨서는 주체, 그리고 친구가 어머니를 깨웠다는 건 그냥 그랬다는 거고요. 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올렸단데요. 이건 조금 문장이 애매할 수 있는데 전화를 올렸습니다거나 아니면 드렸습니다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객체 높임입니다.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올렸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깨가 들어있긴 한데 뭔가 느낌이 뒷말이 좀 그래서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여기 깨서 방 안에 계십니다. 약을 드셨다. 이것은 바로 주체 높임이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객체입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보았다 보다는 배웠다가 정답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 랑,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올렸다에서 일단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에서 만약에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아주 괜찮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한 거라고 하니까 1번, 2번 둘 다 답이 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께 전화를 올렸다. 사실 전화를 올렸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니? 라고 묻는 것처럼 드렸다를 자연스럽게 쓰니까요. 더 자연스럽게 쓰는 거는 드렸다라서 일단 올렸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는 3번, 4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단어고요.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고요. 복합어 안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습니다. 어근과 접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근은 혼자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접사는 혼자 쓸 수 없는 단어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 있지 않거나 붙어 있어도 어근이 추가되지 않은 형태이다 라고 하면서 나무, 산, 바람 이게 바로 어근입니다. 가다, 보다, 크다, 작다. 됐나요? 그다음 복합어는 어근이 둘 이상인데요. 파생어일 경우에는 접두사 혹은 접미사랑 어근이 붙는 거고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눈 혼자 쓸 수 있죠. 물 혼자 쓸 수 있죠. 굳다 혼자 쓸 수 있고 세다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은 혼자 쓸 수 있고 쟁반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된장 혼자 쓸 수 있고 찌개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근 플러스 어근인 합성어고요. 여기는 덧과 풋, 이와 님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접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 사과, 먹다, 그리고 임금. 이것은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달리다와 가방은 단일어입니다. 그리고 손수건 할 때 손, 수건 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근데 짓궂다는 짓은 혼자 쓸 수 없고 굳다는 혼자 쓸 수 있고 새는 혼자 쓸 수 없고 빨갛다는 혼자 쓸 수 있어서 이것은 파생어입니다. 다음은 파생어가 아닌 것인데요. 파생어 먼저 볼게요. 선생 혼자 쓸 수 있죠. 님 혼자 쓸 수 없죠. 새 혼자 쓸 수 없죠. 빨갛다 혼자 쓸 수 있죠. 그리고 흙 혼자 쓸 수 있죠. 투성이 혼자 쓸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파생어고요. 햇볕은 해 더하기 볕입니다. 그래서 해도 혼자 쓸 수 있고 볕도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어근 플러스 어근이고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그럼 또 이제 합성어를 보러 갑시다. 합성어는 눈 혼자 쓸 수 있고 싸움 혼자 쓸 수 있고 그래서 답은 B입니다. 자, 계속해서 파생어요. 파생어는 혼자 쓸 수 없는 접사랑 혼자 쓸 수 있는 어근이다예요. 덧 혼자 쓸 수 없죠. 니는 이예요. 혼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복합어라고 하면서 파생어와 합성어를 합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늘 더하기 질이요. 바늘 혼자 쓸 수 있고 질 혼자 쓸 수 없죠. 그다음 손목, 시계 혼자 쓸 수 있죠. 둘 다. 덧 혼자 쓸 수 없고 버선 혼자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은 C입니다. 마시다는 단일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국어 문법이었습니다. 파이팅입니다.